프로포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없어진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 그 모습을 또 다른 친구도 그걸 보고는 정신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끌어안아. 안녕하세요. 올라써니의 써니예요. 요즘 날씨 너무 춥죠? 저도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오늘 책 이야기는요, 정인 작가님의 꽃 중에 꽃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책에 굉장히 심취하고, 그리고 또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도 굉장히 호남형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멋있다 할 만한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첫사랑이 있었어. 그 첫사랑은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정말 산과 강을 뛰어다니면서 고기도 잡고 나물도 캐고 그랬던 그 시절부터 16살 그 무렵부터 사랑했던 여자예요. 물론 그때는 짝사랑이었지. 한 번 고백도 해보지 못하고 언젠간 내가 한 2, 3년 후만 돼도 저 아이한테 꼭 고백을 할 거야. 고백을 해서 혼인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점례라는 여자인데 정말 잘 웃고 목소리도 구슬같이 너무 좋고 또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얼굴은 백옥 같고 정말 환한 여자, 정말 밝은 여자. 그래서 보면 너무 기분 좋은 여자였어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점례라는 여자는 너무 못 사는 집의 장녀였기 때문에 늘 일이 많았어요.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엄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했어. 그런데도 늘 웃음을 끊이지 않던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언제나 그 여자를 보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도 너무 어려웠던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다가 갖다 준다든가, 그리고 닭이 결혼을 하면 그 날결혼을 그냥 따뜻할 때 얼른 뛰어가지고 가져와서 할머니 손에 이렇게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지. 그때는 그 소녀 손에 이렇게 쥐어주곤 했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피시시 하면서 웃곤 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나무를 이만큼 해가지고 팔아서는 빨간 비단 댕기를 사다가 그녀의 손에 쥐어준 거야. 얼마나 감동이었겠어. 그걸 들고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잡는 손을 뿌리치지 않고 굉장히 수줍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이 할아버지는 점례도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열심히 조금 일하면 2, 3년 후에는 꼭 프로포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없어진 거야. 어딜 갔을까? 맨날 찾아다녔어. 얘 어디 갔지? 매일매일 생각해. 정말 그 소녀가 그 할아버지 가슴속에 꽉 모처럼 박혀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못은 녹이슬만큼 단단히 박혀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만난 한 여자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하루는 일하다가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국밥집에 뚝배기에 국밥을 보글보글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 국밥집에 한 여자가 서빙을 하고 있는데 한눈에 딱 그 소녀라는 걸 너무 알겠는 거야. 뽀얀 얼굴에 딱 봐도 그 분위기와 이미지가 딱 그 소녀였어.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머리를 잘라가지고 앞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얼굴을 반은 가리고, 그리고 다리가 절뚝절뚝하고 쩔뚝거리는 거야.
분명한데? 그 여인이 맞는데?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어쩌다 저렇게 남이 놀다 버린 인형같이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무엇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이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그날부터 그 국밥집에 가. 너무 아까워서 안 먹었을 일인데도 항상 그 국밥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항상 바랬지. 근데 이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는 서빙을 해도 절대 눈을 마주치질 않아. 그냥 바닥만 보면서 서빙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서빙을 하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지고 온 국밥을 이 남자 다리에 그 팔팔 굽는 그 뚝배기를 확 쏟고 마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 그런데 소리는 차마 지르지 않았어. 자기가 혹시 소리를 질렀다가 그 여인이 너무 놀랄까봐 정말 너무 뜨거웠지만 꼭 참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정말 소리를 지른 거는 그 여자였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괜찮다 그러면서 바지를 얼른 이렇게 찢었는데 벌써 벌겋게 부풀러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런데도 꾹 참고 얘기도 하지 않아. 가서 간장을 막 가져다가 그 지역의 그 옛날 민간요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장을 막 부어주면서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까 빨리 약방에 가보세요. 제가 약값은 댈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옛날에 그 작은 조곤조곤하고 낭낭한 그 목소리 그대로인 거야. 그 목소리만 듣고도 이 남자는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죄송해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죄송하면 밥을 한 끼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응? 이러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봐 줄까 하는 할아버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눈빛은 전혀 모른다는 듯이 정말 고마운 손님이구나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인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요. 저렇게 몸이 다치고 몸이 아픈 것처럼 혹시 정신도 아픈 게 아닌가, 정신이 아픈가 보다. 옛날에 우리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정신이 좀 아픈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녔는데, 왜 꼭도 꽂고 다니고 정신을 잃어서 막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랬겠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살다 보니까 정신을 놓쳤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는 둘이서 이제 저녁 식사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야. 그 남자가 생각을 해.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된 거지? 왜 몸이 저렇게 됐지? 왜 정신은 저렇게 됐지? 내가 저 여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해.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정말 예전이랑 똑같은 그 옥 굴러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러면서 같이 중화요리집에 가. 사실 자기가 밥을 사달라고 했지만 이 할아버지 진짜 마음은 그 여인을 배불리게 먹여주고 싶었던 거야. 너무 마르고 너무 힘이 없는 그 여자를 좀 배불리게 먹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밥을 사달라고 했던 거예요. 중화요리집에 가가지고 요리를 몇 개 시켜놓고는 담담하게 자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제 고향은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그런 고향이었어요. 들판을 뛰어다니고 함께 웃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그 고향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고향을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고 묻는 거야. 그래서 왜 그쪽에 고향은 생각이 안 나나요? 그때 저는 아무런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알려줘. 저는 그쪽을 알고 있어요. 그쪽이 어릴 적에 너무 잘 웃고 너무 밝고 너무 고와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섹시 삼고 싶어 했어요. 당신의 이름은 점례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빨간 댕기를 당신한테 선물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여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빨간 댕기를 끝까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거든. 이 여자는 갑자기 자기의 그 빨간 댕기와 함께 자기의 아픈 기억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 이름은 하루코야. 그 끔찍한 이름 하루코. 그리고 하루코의 한국 이름은 춘자. 그래서 아니 나는 하루코인데 하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어느 날 돈 벌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따라간 곳이 바로 위안부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돈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10대 소녀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넘겼거든. 그래서 그 위안부로 가가지고는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 그 군인들, 그 냄새나고 역겹고, 정말 예의도 안 차려주고, 정말 여자라기보다는 자기 동물적 욕구만 해소하는 그런 물건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막 뛰어. 아니야. 이런 막 뛰면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 그 자기의 위안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빨간 댕기를 보면서 언니야는 좋겠다. 그런 빨간 댕기를 매였던 적도 있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고운 거를 해본 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그런 기억이라도 있었다면 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빨간 댕기를 너무나 부러워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일본 군인들한테 막 끌려가가지고 칼로 긋고 그 애를 막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거를 목격해야 했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안 보기 위해서 막 도망을 했더니 그 군인들이 데려다 놓고 눈 떠. 저 모습 쳐다봐. 너도 저랑 똑같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거 쳐다봐. 이러면서 그 여자를 그 친구의 죽음을 보게 만들거든. 그래서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자세히 안 보여서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속으로 막 끊임없이 외쳐. 내 친구는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저 아이의 잘못이라고는 임신한 죄밖에 없어요. 임신을 하고 배가 아파서 더 이상 군인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 그 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안부들은 임신하면 안 됐어. 그래서 콘돔을 쓰는데 콘돔을 쓰면은 임신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혹가다 임신이 되거든. 근데 운 없게도 그 친구가 임신이 됐던 거야. 그래서 임신이 되는데 워낙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못 먹어서 말라가지고 처음에는 임신이 된 줄도 몰랐어. 그렇게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붙은 그 상태에서도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배가 너무 아파지니까 군인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임신한 거를 들키게 돼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칼로 난도질을 하고 그 아이도 그 군인들이 칼로 죽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또 다른 친구도 그걸 보고는 정신을 놓은 거야. 아이가 손도 발도 다 있더라.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있었어. 정말 다 있었어. 그냥 아기였어. 그런데 군인들이 칼로 계속 찔렀어.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놓은 거야. 미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 아이의 손과 발이 다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 점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지. 죽고 싶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을 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빨간 댕기를 그 친구의 시체에 손에 이렇게 쥐어줘요. 그 빨간 댕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났던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워버린 이 기억 속에 정말 나는
이 남자가 말하는 그 여자였던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위안부 시절에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해.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어보니까 자신의 피와 아편을 같이 먹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군인이 두고 간 칼을 가지고 손을 그어서 피를 이렇게 받아내고 또 수소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편을 조금 구해가지고 그걸 같이 먹어.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군인들이 막 이 여자를 때리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강간을 하고 그리고는 손가락 마디를 잘라버리고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쩔뚝거리게 되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 기억이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았겠어. 남자에 대한 모든 공포가 이 사람은 남자 자체는 그냥 무서운 동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는 저녁 식사 약속을 하게 된 거야. 왠지 모르게 좋은 사람 같고 편안한 뭐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그 빨간 댕기라면서 옛날에 그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막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니까 이 남자도 막 쫓아가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끌어안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면서 그러는데 끌어안으면서 막 위로를 해줘요. 그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위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는 좀 진정이 돼. 그리고 혹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 마음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아이도 있고 사실 그 아이 엄마도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나중에 이미 이 여자가 마음을 다 주고 나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마음을 주지 말걸.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는 이 사람 없이는 자기가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와 그 아이에게는 이 여자는 정말 세상에 제일 더러운 년, 나쁜 년, 뭐 굉장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그냥 이 여자, 이 점례를 데리고 살고 결혼 안 했으니까 부인까지는 아니지만 그 아이와 아이 엄마는 따로 그냥 살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아이 엄마는 이제 맨날 와가지고 좀 되게 우악스러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맨날 와서 폐악질을 좀 하긴 했었던 거지.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어. 그런데도 그 아이의 엄마는 이 할아버지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하루는 이 손녀를 데리고 그 딸과 함께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해. 그래서 그 딸한테 손녀를 옷을 입히라고 그래. 옷 중에서 제일 허름한 옷. 그리고 머리도 막 손녀 머리도 제대로 묶어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좀 동정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수레하게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 그 할아버지 집의 아래채에는 그 점례 여자가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그걸 이끌려서 할아버지한테 가요. 평소에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할아버지였는데 그날은 그냥 그 엄마와 할머니를 보는 눈처럼 그냥 번둥만둥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 할머니는 이제 뭐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 재산을 다 내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이 손녀는 너무나 심심해가지고 몰래 나와서 아랫집에 누가 있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랫집을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점례 그 할머니가 이 손녀한테는 둘째 할머니죠. 작은 할머니. 그 작은 할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놀랬다가 그 아이를 보고 이내 웃으면서 네가 연수로구나. 어서 들어와. 들어오렴 이러고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고 편안한 거야. 왠지 이 손녀에게는 이 작은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얼른 냉큼 들어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하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 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편했던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나 할아버지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보기에도 이 작은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처럼 머리를 쪽지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풀러놓긴 했는데 웃는데도 뭔가 어두움이 어쩐지 불쌍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하여튼 그 할머니의 느낌이 싫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좋았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손녀의 진짜 할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 할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소리가 그 손녀의 엄마한테 들리니까 엄마가 그 손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손녀하고 딸이 온 거를 한 번만 이렇게 읽고 보고는 오직 그 눈 안에는 그 작은 할머니 점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네, 내가 없더라도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주눅 들고 살지 마. 네가 잘못을 안 했는데 주눅 들어 있으면 네가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은 너를 무시할 거야.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넌 잘못한 게 없어.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당당하게 살아도 돼. 내가 죽어서도 당신 옆에서 지킬게.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눈에는 할머니만 담고, 그 작은 할머니만 담고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걸 보면서 그 딸은 너무 기분이 나빴지. 상처야. 슬퍼. 어쩜 저렇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 눈에는 저 여자밖에 없는 거야. 딸은, 손녀는 아빠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저 여자밖에는. 너무 슬펐겠지. 너무 서운했겠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냥 그 슬픔의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 엄마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분노해. 아니, 저 여자는 모든 걸, 우리 아버지는 재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여자, 저 보잘것없는, 다리도 절고 얼굴도 상처에 이상한 저런 여자를 선택했는데, 저 여자는 소리내어 울지조차도 않는 거야? 저 여자한테 우리 아빠는 뭐였던 거야?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까지 저 여자를 사랑했던 거야? 이거 너무 분노를 했어. 하지만 그 손녀, 그 어린 중학생이었는데 그 손녀의 눈에는 그 할머니가 사실은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야. 저 할머니가 정말 슬픔을 눈물만 흘리면서 입을 막고 그 슬픔을 견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돼. 서울에 대학생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얻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손녀가 하루는 일본 대사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일본 대사관이 어디예요? 하고 어떤 사람한테 저 앞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고 보니까 작은 할머니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왜 저러고 있지? 이러고는 선뜻 부르지는 못했어.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워했던 작은 할머니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일본 대사관을 물어서 와 이렇게 앞에 가는 거야. 가는데 어차피 가는 길도 같고 안 부를 수가 없잖아. 할머니 이러고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시네. 그래서 또 조금 더 크게 할머니 이러고 불렀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설마 나를 부르겠어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서 저예요, 저 할머니, 저 연수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처음에 조금 당황을 하다가 너무 반가우면서 아 너로구나, 아이고 많이 컸다,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 저기 수요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나 그리로 간다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저도 거기 가요, 같이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할머니가 너는 왜 내가 수요 집회를 가는지 물어보지 않니? 하고 할머니가 오히려 물어봤어. 그랬더니 손녀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어느 날 TV를 보는데 수요 집회가 나오더라.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그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잘못했는지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난 너무 놀랬어. 나 같으면 잊고 싶어서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은 어떠한 용기였을까. 그리고 또 나같이 이렇게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응원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보고 싶어서 꼭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뿐이지 쉽지 않더구나.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수요 집회를 가요. 막상 수요 집회 그 자리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떠들썩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이 아팠던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두려움에 막 떠는 거야. 할머니 가요 하고 팔을 잡아도 막 두려움을 떨면서 막 어떻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막 쫓아가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아직 안 되겠다. 나는 아직 이 두려움에서 태어나오지 못했나 보다. 나는 아직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손녀의 집에 하숙하고 있던 집에 가. 요만한 조그만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고 할머니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자고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자게 됐는데 둘이 그렇게 작은 곳에 누워서 할머니가 담담하게 자기의 얘기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국밥집에서 만났고 자기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를 이 소녀한테 담담히 얘기해요. 정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쏟아놓듯이. 그래서 나는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염할 게 너무 무서워. 염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겨놓고 씻긴다잖니.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본다는 게 난 너무 두려워. 이 일본군들이 너는 살이 있어서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툭 하면 옷을 벗겨놓고 막 문신을 막 제멋대로 새겨놓은 거야. 그 제멋대로 온몸에 있는 그 문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주름과 함께 너무 흉측하게 들어있는 그 문신들 때문에 이 할머니는 옷을 벗고 싶지 않아 하거든. 특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하고도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마다 막 몸부림치고 할아버지 팔을 막 물기도 하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면서 계속 기다렸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는 이 할머니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기대서 안길 수 있는 만큼은 됐지만 마지막까지 합방을 하진 못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손녀의 엄마와 할머니는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와 그런 더러운 불륜이고 이 할아버지가 그런 본능 때문에 바람을 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할아버지는 본능도 이기고 자기의 인생도 걸고 자기의 재산도 다 줘버리고 모든 걸 다 걸고 이 할머니를 평생을 바쳐서 지키기만 했던 거야. 옆에서 함께 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밖에 할아버지가 막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저렇게 멋있는 남자와 이상한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면서 왜 그러냐고 떳떳해라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떳떳해도 돼. 그러면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 할머니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할아버지였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던 거야. 정말 본능도 이기는 정말 연민과 사랑과 긍휼함을 받으면서 이 할머니는 그래도 따뜻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해. 내가 살면서 큰 복이 있다면 네 할아버지와 너를 만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단다. 그리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다음날 다시 부산에 들어가요. 할머니 수요 집회 안 가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니, 일주일을 더 기다릴 수는 없어. 그리고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멀리서 그들을 응원하는 걸로만 남을란다. 이 소녀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이미 이 할머니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소녀가 전화를 가끔씩 해. 그러면 이 소녀 전화만 기다린 사람처럼 너무너무 반가워했던 거야. 근데 다행히 아버지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소녀가 이 할머니를 잘 챙길 수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소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내 마지막은 네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통장에 보면 내 장례를 치를 만큼은 있을 거야. 내가 죽으면 태워서 할아버지 묘지에 뿌려주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가기를 원했는데 어쩜 이렇게 목숨의 질기인지 저승사자가 내 명단을 잃어버렸는 건지 한 세기나 다 되도록 살았구나. 거의 그러니까 100세가 다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는 나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내가 죽으면 절대 큰 소리 내서 울면 안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할머니? 그러니까 큰 소리 내서 울으면 영원히 하늘나라를 가질 못한대. 나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땐 정말 꽃처럼 살고 싶다. 좋은 세상에서 꽃으로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래서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의 옆집 사는 택시하는 아저씨한테 이 할머니가 무슨 좀 예감이 있었던 건지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손녀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택시 아저씨가 전화를 해. 여기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내가 기도해 이제는 그만 가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을 안 두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네요. 이러면서 내 잘못은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짐을 주섬주섬 싸.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마지막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러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보다. 네가 할머니 하니까 네가 진짜 손녀인 줄 알아. 언감생심. 진짜 이 엄마한테는 너무너무 미운 존재인데 자기 딸이 그 할머니까지 챙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지. 그래서 이 손녀가 집을 나서면서 얘기해. 엄마 봉사도 하잖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그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요. 할머니가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나의 삶은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네가 있어서 행복 이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거야. 이 손녀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는데 소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뜨거운 눈물만 흘렸어. 할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 꽃을 좋아했으니까 관에 꽃을 많이 넣어주세요. 꽃을 많이 넣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앉아있는데 엄마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네 이러면서 엄마가 금방 왔어. 엄마 그래도 금방 왔네요. 그러니까 에휴 진짜 이 노인네 이 더러운 노인네 막 이러면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숙연해지는 거니까 향을 하나 이렇게 피워. 그리고는 그 딸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또 엄마가 막 이제 할머니 욕을 하니까 엄마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할머니의 일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해준 거야. 엄마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한 양반이네. 참 로맨스 있는 양반이네.
진짜 사랑을 하셨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엄마도 그동안의 슬픔과 그리고 상처와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다 없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래, 두 분은 참 좋았던가 보더라. 마지막까지 할아버지 눈에는 할머니밖에 없었으니까 하면서 훨씬 풀어진 그런 목소리로 나는 이제 집에 가볼란다 이러고 일어나요. 너는 여기 있을래? 안 무섭겠니? 그러니까 그 소녀가 얘기해. 조금 무섭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내가 마지막까지 있을게요. 이러고 엄마를 보내고 소녀는 생각해. 아, 그래. 친구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게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끝이 나요. 이 책을 들으면서 그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거의 잊어버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세대의 그분들, 그리고 그 위안부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했던 사랑은 본능도 넘어서고, 그리고 요즘에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고 꼭 믿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책 어떠셨어요? 한 번쯤 그 시절을,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야 했던 그분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써니였습니다.